딩모니의 오디오 극장에 잘 오셨습니다. 바로 시작할까요? 안녕하세요, 딩모니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아주 오래전의 이야기예요. 한 1000년 전? 아니고요. 5000년 전? 요것도 아닙니다. 흥미진진한 43만 년 전의 이야기 준비를 해봤는데요. 보통 우리가 인류 최초의 문명이다라고 부르는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기원전 4000년경에 등장했다고 보는데요. 그러니까 한 지금으로부터 따지자면은 6000년 전에 등장을 한 거죠. 하지만 오늘의 이야기는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과도 잽이 안 되는 훨씬 오래된 43만 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의 주제 네안데르탈인입니다. 네, 네안데르탈인 좀 익숙하신가요? 나 그거 들어봤어. 그거 고대 인류 아니야? 이런 분들도 계실 거고요. 그게 뭐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당연히 계실 겁니다. 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은 네안데르탈인은 고대 인류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 지구에 43만 년 전부터 존재해서 4만 년 전까지 살았어요. 지금 우리 현대 인류는 호모 사피엔스죠. 국적이나 나이, 생김새 모두 다를 수가 있어도 이렇게 말하는 저도 듣고 계시는 여러분도 다 호모 사피엔스입니다. 100이면 100 다 호모 사피엔스죠. 아니실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원래 우리 호모 사피엔스가 아닌 네안데르탈인은 되게 미개하고 원시적인 사람들으로만 평가를 받았어요. 그런데요, 최근 2022년 발표된 연구 자료를 보면요, 우리 현대인의 몸에는 최대 4%의 네안데르탈인 DNA 유전자가 남아 있다고 합니다. 이 연구는 스웨덴의 스반테 페보라는 분이 진행을 했고요. 이 연구 결과로 노벨 생리학, 의학상까지 다 받았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 호모 사피엔스와 네안데르탈인의 차이는 북극곰과 불곰의 차이 정도밖에 안 된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자, 그래서 지금부터 네안데르탈인이 정확히 누구이며 어떻게 발견이 됐고 또 왜 멸종했는지까지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끝까지 함께 하셔서 지구상에는 이런 인류도 살았었구나 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시작하죠. 네, 네안데르탈인 이들의 정체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들은 고대 인류 중에 하나고요. 43만 년 전부터 우리 지구에서 살다가 한 4만 년 전쯤에 멸종했다고 해요. 왜 멸종했는지는 제가 조금 이따가 소개해드릴 거고요. 이들의 스펙부터 한번 살펴보죠. 자, 네안데르탈인 일단 신체적인 특징을 좀 소개해드리자면은 키가 좀 큰 편이었습니다. 남자 네안데르탈인의 평균 키는 167cm 정도였고 여성은 152cm 정도가 됐다고 하네요.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별로 안 크다고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네안데르탈인과 그 당시 공존했던 우리 조상들 호모 사피엔스들보다 평균적으로 한 10cm 정도가 네안데르탈인이 컸다고 해요. 근데 문제는 이겁니다. 이 네안데르탈인도 직립보행, 즉 두 발로 걸어 다녔거든요. 근데 우리 호모 사피엔스들보다도 힘이 무지하게 셌대요. 거의 침팬지 수준으로 셌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요. 보통 침팬지가 우리 인류보다는 한 1.3배 정도의 높은 힘을 내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네안데르탈인이 피지컬적으로는 당시 우리 호모 사피엔스를 이겼을 거라고 하네요. 자, 그리고 네안데르탈인은 불을 사용했을 거라고 하고요. 언어와 미술까지 있었을 거라고 합니다. 우리 호모 사피엔스들과는 한 20만 년 정도 공존을 했고요. 자, 그런데요. 한 4만 년 전쯤에 네안데르탈인은 멸종했다고 봐요. 왜 멸종을 했냐? 크게 두 가지 이론이 있는데요. 첫째, 현생 인류의 학살설. 그러니까 이건 조금 잔인한 이론인데 우리 호모 사피엔스가 네안데르탈인을 모조리 죽여버렸다는 거죠. 좀 잔인하죠? 근데 여러분, 조금 이상하지 않나요? 네안데르탈인이 분명히 당시 호모 사피엔스들보다 힘도 세고 덩치도 컸을 거라 그랬는데 아니 어떻게 우리 호모 사피엔스가 이 네안데르탈인을 멸종시켰다라고 하는 걸까? 이런 의문이 좀 생기잖아요. 근데 예전에 제가 읽었던 유발 하라리의 사피엔스라는 책을 보면 이런 흥미로운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호모 사피엔스가 네안데르탈인을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허구의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그걸 믿는 능력 때문이다 라는 내용이 나와요. 자, 이게 뭐냐면은
우리 호모사피엔스들은 상상력이라는 걸 활용해서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어떠한 이야기를 만들어낸 다음에 서로가 서로를 공동체로 묶어버릴 수가 있다는 거죠. 뭐 집단 생활을 할 수 있다 이런 뜻이기도 한데, 예를 들어보자면 왜 사실 나라 혹은 국가라는 개념이 뭐 지구상의 태초부터 있었던 것은 아니잖아요. 뭐 우리 호모사피엔스가 만들어낸 개념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이 과거에도 우리 호모사피엔스는 이 네안데르탈인을 무찌르기 위해서 어떠한 이야기를 만들어냈을 거고, 팀을 이루어서 물론 1대1로는 네안데르탈인을 이길 수가 없었겠지만 여러 명의 호모사피엔스가 동시에 네안데르탈인을 공격해서 이겼을 것이다. 뭐 이런 이론도 있습니다. 저도 굉장히 설득력이 있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자, 이게 호모사피엔스의 학살설이고요. 최근 조금 각광을 받고 있는 거는 사실 이런 학살설보다는 네안데르탈인의 도태설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호모사피엔스와의 경쟁에서 밀려가지고 멸종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막 우리 호모사피엔스가 막 쳐들어가서 죽인 게 아니라 자연스러운 경쟁 과정에서 네안데르탈인이 우리 호모사피엔스에게 흡수 혹은 멸종됐다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까지는 우리가 좀 신체적으로 뛰어났던 네안데르탈인의 이야기를 알아봤는데요. 이어서 이 네안데르탈인이 어떻게 최초로 발견이 됐는지도 들려드릴게요. 사실 이들의 존재가 확인된 거는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한 1800년대에 들어서야 이 네안데르탈인이라는 개념이 생겨나기 시작을 했어요. 자, 어떻게 된 일인지 한번 들려드릴게요. 때는 1856년 여름이었어요. 이탈리아 출신의 근로자 2명이 독일의 한 골짜기에 가게 됩니다. 자, 근데 이 골짜기에서 굉장히 오래되어 보이는 동굴을 하나 발견하게 돼요. 근데 저라면은 이거 무서워서 이 동굴 절대 못 들어갔을 것 같은데요. 이 근로자 2분은 용기 있게 그 동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아주 오래돼 보이는 뼈를 하나 발견해요. 그리고 이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죠. 야, 이거 곰뼈 같다. 그치? 네, 이들은 이 뼈가 곰의 뼈일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안데르탈인? 이런 개념 자체가 아예 없었을 때니까 당연한 생각이죠. 근데 이 두 사람은 그래도 뭔가 조금 석연치가 않아가지고 그 지역의 교사이자 화석 수집가였던 플로트라는 사람을 찾아갑니다. 아유, 플로트 선생님, 이 뼈의 정체가 뭡니까? 그러자 플로트 선생님은 이렇게 말했죠. 이상하네요. 분명히 우리 사람 뼈랑 비슷하기는 한데 조금 다르단 말이죠. 네, 바로 이 뼈가 네안데르탈인의 뼈였어요. 10년 뒤에 이거는 우리 호모사피엔스가 아니라 다른 인류의 뼈다라는 결론이 나왔고요. 네안데르탈인이라는 이름이 붙은 이유도요. 아까 그 골짜기 있죠. 최초로 뼈를 발견한 독일의 골짜기 이름이 네안더 골짜기였어요. 그래서 네안데르탈인이 되었습니다. 신기하죠? 자, 그런데 최근 새롭게 밝혀진 연구 결과에 의하면 현대 인류 유전자의 한 4% 정도가 네안데르탈인에게서 왔다라는 연구 결과가 좀 신뢰를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우리 호모사피엔스가 사실은 꽤 오랜 기간 동안 네안데르탈인과 잘 어울려서 살았다, 아기도 낳고 그랬다, 이런 거를 입증해 줄 수가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새로운 연구 결과가 발표된다고 하는데요. 네안데르탈인이 어떤 DNA를 우리 현대 인류에게 남겨줬을지도 좀 궁금해지네요. 그럼 오늘의 역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끝! 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고대 인류 중에 하나 네안데르탈인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재밌게 들으셨는지 좀 궁금하네요. 그리고 오늘부터는 이제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여러분이 남겨주신 댓글 중에 하나를 읽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정말 많은 분들께서 댓글을 남겨주시는 만큼 또 몇 개의 댓글을 선정해서 제가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의 댓글 한번 읽어볼까요? 아이디 니엉글님께서 남겨주신 댓글이에요. 아이디가 굉장히 재밌으십니다. 자, 이렇게 남겨주셨네요. 안녕하세요, 딩모니님. 올해 고1 되는 예비 고1 학생입니다. 저는 평소에도 역사를 좋아하고 흥미를 느끼고 있어서 팟캐스트를 영어 듣기 실력을 높이기 위해 깔았지만 이 세계사만 주구장창 듣고 있네요. 너무나 재미있고 신기한 이야기가 많아서 참 좋아요.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야, 올해 고1이 되신다니 정말 좀 긴장도 되시겠어요. 저도 예전에 고등학교 올라가면서 이사를 동시에 또 가가지고 새로운 곳에서 친구가 단 한 명도 없이 고등학교를 다닐 생각에 굉장히 걱정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뭐 막상 고등학교가 아니니까 다 친해지고 그게 그거긴 하더라고요. 뭐 중학교랑 좀 큰 차이가 났던 부분은 입시 걱정? 요거 말고는 좀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예비 고1 청취자분 다가오는 고등학교 생활도 화이팅입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칠게요. 여러분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더 재미난 이야기로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댓글도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